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군함을 보내자, 파병을 하자. 전환길이 너 아들 보내라. 너 아들 군대 가서 죽어라. 그게 파병에 죽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파병이 곧 죽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은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힘의 의원들과 일부 그리고 전환길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이 무책임한 파병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 그리고 국힘의 안철수, 조정은, 박수영 의원,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어에 치킨워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치킨워크는 자신과 가족은 안전한 곳에 두고 남의 자식은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한 척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파병은 우리 청년들이 생명이 걸린 국가의 중대사안입니다. 파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외교, 안보, 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파병이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외교적 파장은 무엇인지, 파병 장병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이 내뱉는 파병 촉구는 치킨워크의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일수록 정치인의 언어는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환길과 국힘, 태극기 부대 먼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검찰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협조적이죠? 명단은 제출했습니까? 앞으로 협조를 잘 하겠답니까? 네.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지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 발자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검찰이 자행해온 조작기소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민생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민생은 지금 바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농어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듯 특히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신속한 추경입니다.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도 민생도 모두 타이밍입니다. 산소 호흡기는 바로 그 순간 조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경은 적기를 놓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신 만큼 민주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금융위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이라는 4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회사 물적 분할로 성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의 혁신을 뒷받침해 스타트업부터 대형 성장 기업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국내의 자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 접근성 향상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개혁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적기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입법 지연이 그 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국익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UN 글로벌 AI 허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팀 원보이스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유치 지원 TF가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 17일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UN 개발계획 등 6개 주요 UN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간사인 차지 의원이 유치위원회 간사로서 제네바 순방에 동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차지호 의원에게 보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고 차지호 의원 말에 의하면 실제로 차지호 의원의 이런 글로벌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매우 강한 효능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호 의원이 알면 알수록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국제기구에서 일했고 그 네트워크, 그 친분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 입으로 본인 자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매우 놀랍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가져서 그분들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쌓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차지 의원이 가서 손만 대면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손입니다. 아주 신기한 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차지 의원은 좀 발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차지호 의원을 공개 칭찬 1호 의원으로 제가 선정해서 칭찬을 해서 뭐 후원금도 막 3억 가까이 금방 찼다고 막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공개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지호 의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치는 단순한 국제기구 사무소 계속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이 AI 윤리 등 세계적 기준을 직접 설계하고 관련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국제회의 유치, 국내 스타트업 회의 진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주도자이자 AI 3대 강국으로 비상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이 그러했듯 AI 시대는 반발짝 앞서가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AI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거듭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신 만큼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유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AI 기반, AI 인프라, AI 기술도 뛰어나지만 실제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주식 성장이나 코스피 지수 상승의 경제적인 분석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자산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제기구 유치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 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자금이에요.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비공개 회의 때 이미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가짜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가 된 만큼 가장 엄중한 조치를 사법당국에서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차지 의원께서 지난번 블랙록에서도 아주 큰 성과를 내주셔서 엄청난 자본 유치하고 이런 데도 큰 공헌을 했는데 이번에도 연타석 홈런을 때렸습니다. 차지 의원께 칭찬드리고 이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 세계는 한국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과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AI를 비롯한 과학기술력은 세계에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을 때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걸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나 AI가 전 세계 문명사적인 전환들을 만들어낼 거고 일종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림길은 한쪽으로는 전쟁의 위험들, AI를 전쟁에 이용하고 아니면 산업, 이게 돈벌이의 어떤 수단으로만 민간에서 이용하게 되는 것과 다른 한쪽은 AI를 공공지능으로서 이제 전 세계 보편적인 복지와 삶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원칙과 이제 명제를 가지고 지난 대선 때 그리고 국정 기획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UN 총회나 아니면 G20 이제 회의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정신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결국 AI 기술들을 이제 단순한 어떤 경쟁이나 아니면 전쟁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보편적인 삶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주요 국제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가장 주요한 유엔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사실 유례가 별로 없는 일입니다. 국제기구들도 지금 재정난에 의해서 굉장히 경쟁들을 하고 있고 같이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 6개 기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정부와 손을 잡고 AI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국가들의 견제를 심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없었던 일종의 제네바나 뉴욕에만 유엔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등 미래의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시작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글로벌 AI 헙 그리고 일종의 유엔의 공동 캠퍼스가 한국에 들어서게 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굉장히 견제를 받고 있어서 여기에 민주당과 이제 정부, 이게 청와대가 같이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서 만들어낼 것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은 이제 글로벌 AI 허브 센터 유치를 위해서 차지 의원이 뛰고 있는데 유치를 해오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또 경쟁이 아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서 느끼는 대한민국 국회 경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죄송합니다. 발언 순서인데 차지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사무엘 쪽에 통해서 들어왔고, 싱가포르 갈 때 그 160조가 넘어간 금액을 담고, 또 우리 카이가 개발한 KF-21 비행기에 대한 것도 담고, KF 흡수전차 트레이너를 담고, 뭐 각종 초음속 미사일, 뭐 천국, 이군, 뭐 천국, 뭐 곳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를 다 담아서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된다고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작관들이 거의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60조 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부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인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비자금이니 군사정부 유출이니 하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올가매고 악마화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조 원 비자금설로 이미 고발된 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허위 조작, 정치 공작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이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로 인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구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 중동 전쟁 추경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하고 두텁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전쟁 비상 상황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기존 정책 틀을 깨는 과감하고 즉각적인 정부 대응,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물류 마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핀셋으로 골라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위기는 위기의 주체에 대한 지원 연장과 부당 저감, 직접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기금을 기존 규모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하고 집행 과정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유, 식료품 등 민생 직결 품목을 다루는 과점 기업들의 가격 담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야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긴급 대응과 동시에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지역을 중동 중심에서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다각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서 에너지 안보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실물 경제와 고용으로 충격이 전이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에 발목을 잡으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끝내 추경을 외면하고 민생을 인질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민의힘은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당정청이 확정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꼬박 하루가 더 걸리겠지만 중수청법도 내일 같은 경로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동위기 극복을 위한 환율 안정 3법도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환율 안정 3법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인 재경유에서 시급성을 인정해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의 문턱도 여야가 함께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율 안정 3법마저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동의했던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기 부정 정당,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은 일하지 않고 방해만 하는 정당에 더 이상 밥 먹을 염치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환길발 가짜 뉴스는 국가 안녕을 흔드는 범죄이고 단호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악질적인 마타도가 도를 넘었고 국가 안녕을 해치는 이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준비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 전환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하고 첨단 무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금융 행정 시스템에서 160조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기업과 국방기관이 보유 중인 첨단 무기 기술을 도대체 무슨 수로 중국으로 빼돌린다라는 겁니까? 이런 저급한 지적 능력과 악의에 충만한 자들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는 헛소리고 웃어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산한 가짜뉴스는 이미 표현의 자유나 사회적 소음으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사회악, 범죄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황당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무차별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유통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혐오,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마타도가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 전환길 씨와 국힘의 의원들입니다.